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봉지욱, 한상진 두 기자 참고인 요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같이 계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요? 같이요. 따로따로? 같이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계시면 제가 잘 안 보여서. 네네. 예, 지금 저는 2022년 3월 대선 직전에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관해서 사실적인 그리고 공익적인 보도를 한 두 기자에 대해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면서 이건 대선을 앞둔 정치 공작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어마어마한 수사와 인권 탄압을 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상기시켜 보시면 이게 지금 2023년 9월 1일 검찰이 신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면서 조선일보가 갑자기 김만배 기획 신학님 실행 허위 인터뷰라는 보도를 냈고요. 그다음에 9월 4일 국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것은 방심위에서 모니터하고 엄중 조치를 하겠다. 그다음에 9월 5일 대통령실에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9월 5일 국회에서 권성동 국힘당 의원이 뉴스타파 보도는 선거 공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한동훈 장관이 수사에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 또 같은 날 방심위에서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 심의 처벌하는 민원 70건이 접수된 후에 바로 일주일 후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을 의결했고요. 9월 7일 드디어 서울중앙지검이 움직이면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강백신 팀장으로 한 10여 명의 검사들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9월 8일 국회 국민의힘에서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합니다. 유희동 의원이 단장이었는데 9월 12일 방심위에서 드디어 4개 방송국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1억 4천만 원 아마 이게 그 방심위 설립된 지 가장 많은 그런 과징금을 부과하고 드디어 9월 14일 중앙지검에서 뉴스타파 사무실과 여기 두 참고인인 한상진 봉지욱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9월 19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9월 21일 체포동의안의 의결까지 이게 정광석화처럼 아주 그냥 파도처럼 밀려오고 정신없이 몰아쳤는데요. 그럼 대상 보도가 무엇인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검찰이 또 국민의힘이 난리를 쳤던 대상 보도는 박영수, 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라고 했는데 김만배 씨가 당시 인터뷰에서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 또 그 내용 중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때문에 대장동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건 맞죠? 네, 맞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이요. 다음 자료 화면입니다. 그럼 결론은 이 사건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에서도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수사 당시에 과연 윤석열이가 이 사건을 봐줬느냐, 조우영에 대한 사건을 봐줬느냐가 핵심이라고 그 판사님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요 수사 라인을 보실까요?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라인인데요. 김홍일 중수부장이 있다가 최재경 중수부장으로 바뀌고 또 당시 수사기획관은 우병우였고요. 그다음에 윤석열이 중수이과장으로 불법 대출과 대주주 비리를 수사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사건이요. 조우영에 대해서는 2011년 4월 달에 우선 대장동 초기 사업자인 이강길이 대검 중수부 수사관 면담을 했고 그다음에 이강길에 대한 대검 중수부 수사가 4월 18일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윤석열이가 이미 조우영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영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 3회를 하고 그다음에 2011년 9월 달 그 유명한 박기별 검사가 커피 한 잔 타줬다는 그것이 2011년 9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어쨌건 조우영에 대한 수사가 무마됐다는 그런 대가로 박영수는 조우영으로부터 총 변호사 비용을 1억 6천만 원
받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다음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까? 공문으로 확인이 됩니다. 조우영 출국금지 문서가 윤석열 중수이과장 결재로 4월 19일 날 이루어진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 다 확인하고 보도하신 거 아닙니까? 검찰이 법원에 낸 증거 기록에서 확인한 것들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법원에 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이요. 조우영 씨가 본인의 범죄 4건에 대해서 자백 같다는 진술이 있던데 이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검찰이 법원에 낸 증거 기록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다음 자료요. 자,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에도 2011년 4월입니다. 이 지금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불법 대출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계열사 간 신용공여를 많이 했다라든가 개별 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했다라든가 그래서 이거 지금 수사해야 된다라고 이 자료를 예보가 정식으로 대검 중수부에 보낸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이걸 당연히 확인했을 거고요. 맞죠? 저게 이제 당시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장동 대출은 일반 대출이고 PF 대출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2011년 4월에 예보가 이거는 일반 대출이 아니고 부동산 PF 대출이 맞다라고 문건을 작성한 겁니다. 그렇죠. 공문으로 해서 당시 부산저축은행 특별수사팀에다 보낸 거고요. 자, 심지어는 부산 이 저축은행에서 다음 자료 화면입니다. 2012년 2월 달에 조우영에 대해서 수사해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이것도 다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보도 당시에 이미 다 확인을 했고요. 대검 중수부가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니까 예금보험공사가 수사를 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거듭 요청을 하죠. 자, 다음이요. 이광길 씨 대장동 사업 초기 민간 사업자도 이런 증언을 합니다. 법정에서 차 한 잔 마시고 다행히 다 무마하고 그냥 왔다. 그러니까 다음 조사는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재판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박영수 변호사를 산 덕에 잘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철수 씨라고 조우영 사촌 형인데요.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2026년 3월 달에 첫 번째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조우영이 패닉 상태로 왔는데 두 번째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너무나 다른 분위기로 커피만 마시고 그냥 왔다. 윤석열 검사가 조우영 조사의 편리를 봐주었다라고 한 것이 포인트다라고 했고요. 조우영 씨 본인도 2021년 11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2011년 4월, 5월경 대검 중수부에 3번 정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 박영수 변호사에게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뜻을 전달받고 김만배는 저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확인하고 검증한 다음에 보도를 했는데 뭐가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뭐가 대선 공작이라는 것인지 아마 참고인들께서는 어이가 없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부가에서 더 뭐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결국에는 참고인을 향한 공수장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160번이나 언급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 대검은 당대신의 특별수사팀은 참고인을 잡기 위한 최종 목표가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그 경로로서 참고인들에 대한 강압수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 사건은 이제 비판 언론을 옥죄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3년 1월 달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됩니다. 그때 당시 그 체포동의안의 내용이 대장동 사건이었는데요. 그 다음 달에 이제 저희 그 이재명 대표를 서울중앙지검 강백신 팀장이죠. 그때 불러서 이재명 대표에게 뉴스타파 보도를 제시합니다. 제시하면서 여기 나오는 이 공산당 프레임을 김만배와 당신이 만들어서 유포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해요. 이게 검찰 수사 기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 2월경부터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을 구속을 실패하자 이 언론사들과 비판 언론과 이재명을 묶어서 기획을 했던 것이고 동시에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사건 조작을 시작을 했고요. 2023년 9월 그러니까 7달 뒤에 실제로 저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고 나흘 뒤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건은 비판 언론을 만약에 옥죄려고 했다면 아까 그 이상희 의원 말씀하셨듯이 대선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어야죠. 근데 대선 당시에 윤석열 캠프의 가짜뉴스 대응 단장이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 윤석열 정권 때 방송통신위원장이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 때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저는 가짜뉴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대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않다가 18개월 후에야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였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저희가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2년 내내 저희가 재판에서 했었던 일은 2011년 대검 중수부 윤석열 수사팀의 수사를 되짚는 과정이었습니다. 엉망진창이었던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호영에 대한 봐주기 거의 확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호영을 봐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수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최초의 공소장을 받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70쪽이 넘는 공소장이었는데요. 그중에 피해자라고 적시되어 있는 윤석열 씨만큼이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게 이재명 당시 당대표입니다. 민주당 당대표입니다. 저희 사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저희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 보도 내용과 민주당과 이재명을 연결시켜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장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보인다 저렇게 보인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이대로는 재판을 할 수가 없다. 그 공소장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검사들은 단 한마디 저항도 하지 않고 공소장 다 변경했습니다. 공소장을 총 3번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30여 쪽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재명 관련된 부분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판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기록도 7만 페이지나 된다고 했는데 그 양으로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수사 기록이 총 5만 페이지 한 5, 6만 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 뉴스타파 보도 내용과 관련된 수사 기록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저희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 보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제 통신 기록도 다 털렸습니다. 박상용 녹음에는 주범을 이재명으로, 그리고 대장동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검사들의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다, 이재명. 그리고 지금 뉴스타파 보도 관련해서도 모든 내용이 공소장의 절반이 이재명으로 들어가 있다가 그게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다 날라갔다, 이런 내용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 다음은 네, 저 강백신 증인. 네, 증인은 대장동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이 수사하셨는데 범죄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무시하고 수사하면 안 되죠. 당연히 적법 절차를 지켜서 수사를 하였습니다. 무시하면 안 되죠. 네. 자, 증인 대장동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하면서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하셨습니까? 주어진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수사하셨습니까? 네 편, 내 편 가리고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수사할 때. 내 편이라도 엄정하게 수사하셨다. 헌법과 그렇습니까? 법률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 수사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내 편, 네 편 가리지 않고 엄정하게 수사했는지. 자, 아까 존경하는 양문환 의원님 질의에서 정인이 이 사건 특수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명예훼손 사건 정인 20년 검사 생활 하시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당사자의 명예훼손 피해자 처벌 의사 확인하지 않고 기소한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이 사건 말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에는 반환사 불별죄이기 때문에 처벌 여사 확인 안 된 경우에도 기소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이 그렇게 했냐 안 했냐 그런 적 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정인이. 제가 처리한 사건 중에도 그런 없죠. 사건이 있을 이 수도 사건 말고는 있습니다. 없잖아요. 안 그래도 일 많아 죽겠는데 처벌 의사 묻지도 않고 고생해서 기소해가지고 나중에 공소기각 우려했는데 그렇게 할 검사가 어디 있어요? 됐어요. 사건을 수사하다 보면 됐어요. 자, 강일민 검사, 강일민 정인. 네. 2015년도에 수원지검에서 우리 남욱 정인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하셨죠. 네, 맞습니다. 1심에서 무죄 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심 첫 번째 공판기일이 2016년 1월 27일입니다. 네, 날짜는 제가 확인되는 자료에 하면은 그때 정인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 횡령죄로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속행을 요청합니다. 그런 적 있죠? 제가 직접 항소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항소심 아니었어. 그러면은 항소심에도 계속 1심 수사검사로서 관여는 했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진술을 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1심에서 횡령으로
공소장 변경을 할지 여부를 지휘부가 검토했다가 1심까지는 그냥 유지하고 만약에 무죄가 났을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변경을 하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항소심에 올라가는 고검 검사가 볼 수 있게 분명히 써놓은 게 확인이 됩니다. 기록상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고검 검사께서 저한테 상의 없이 그냥 1심 첫 기일에서 바로 그냥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하고 마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2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확인되는 기록에 하면은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는 공소장 변경 필요하다 네. 검토하겠다 그래가지고 속행을 요청을 해요. 제가- 그래가지고 2010년 3월 4일 2차 공판기일에 검사가 갑자기 공소장 변경하지 않겠다 그래서 종결이 됩니다. 네. 그때 그건 그러면은 공소 법정이나 제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항소심은 제가 한 번도 그때 항소심 유지한 공판 검사랑 소통한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곽상도 씨한테서 전화 받은 적 없습니까?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곽상도 씨의 그 갔던 대학 동문 후배는 아닙니까? 저는 서울대 나왔습니다. 동문 후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은 1심에서는 그러면 네. 그 횡령죄로 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1심에서는 당시 이제 그 예금 보험검사 수사 의뢰 자체가 그 이강길 씨의 횡령금을 일부 로비 자금으로 쓴 걸 확인해 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로비스트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기소를 전체적으로 같이 진행하기 위해서 1심에서는 하지 않았고 자 좋습니다. 예, 자 근데 1심 판결문을 보면 맞습니다. 예. 남욱 씨가 어떻게 이 판결이 어떻게 되냐면은 남욱 씨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특경가법상의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횡령죄로 기소 안 하고 변호사법 위반죄로 기소해가지고 무죄가 났습니다. 남욱 씨 그런 조작한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여기 맞습니다. 대해서는 근데 1심 수사 담당 검사로서 할 말이 있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수사 의뢰 자체가 그렇게 왔고 저희 수사로서도 변호사법 위반이 맞겠다. 다만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어서 이게 만약에 인정이 안 된다면은 끝까지 처벌을 하기 위해서 자 항소심에서 그 부분을 변경을 하자. 그러면은 예. 선택적 기소나 예비적 기소는 왜 안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심에서 다른 로비스트를 함께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저희의 그 기소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가자. 다만 항소심에서는 오케이, 자 그럼 시간 관계상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강백신 청인 그 곽상도 씨 기소할 때 그 언론 보도에 하면은 곽상도 청탁 의혹 받는 남욱 수사 검사 입건 안 돼. 여기 나와 있는 남욱 청탁 의혹 받는 남욱 수사 검사가 옆에 있는 강민일 검사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른 검사예요? 항소심 검사였습니다. 그럼 그 검사는 대장동 수사팀 일원 아니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2023년 11월자 이 언론 보도인데 이 남욱 수사 검사 그 이후에 입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곽상도 공소장에 의하면은 청탁을 받은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검사한테 청탁을 한 걸로. 입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내 편인데 입건 안 한 거 아니에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각상도 의원과 각상도 의원 아들 이렇게 수사할 때 그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서를 포착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압수수색도 하고 관련자 조사를 전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청탁한 의심이 있어서 검사들이 정말 열심히 수사를 하긴 했는데 제 기억에 종국적으로는 혐의 사실이 입증이 안 된 걸로 결론을 그 수사는 내렸던 그러면 걸로 기억이 정인이 됩니다. 수사 그 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부장으로서 있었습니다. 부장으로서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수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철저하게 했습니다. 혐의를 그때 수사했는데도 확인을 못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구도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검사들과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수사를 하자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을 수사를 했고 다만 결론은 혐의가 없는 걸로 제가 결론을 그러면 났던 걸로 무혐의가 기억이 됩니다. 됐습니까? 최종적으로 그 검사는? 네, 그 검사는 최종적으로 수사 결과 혐의 없는 거 무혐의 처리가 됐습니까? 알선 수재 금품 받은 거나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입건은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자, 남욱정인 네. 그 1심에서 이제 그 변호사법 위반 무죄 받은 이후에 2심의 공판에서 네. 횡령죄로 이제 검사가 공소장에 변경할 움직임이 보여가지고 네. 옆에 김만배 씨 통해 가지고 곽상도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소장 변경이 안 된 그런 사실이 뉴스타파 보도에 나오는데 그 사실은 맞긴 맞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5천만 원 곽상도 씨한테 준 거 아니에요? 김만배 씨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그 봉지욱 정인 이거 관련해서 취재한 내용이라 뭐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네, 일단
강백신 검사와 강일민 검사가 지금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요. 일단 2015년에 수원지검에서 정영학, 남욱 그리고 조우영을 수사하는데요. 당시에 정영학 회계사의 휴대전화와 녹음기를 수원지검에서 압수합니다. 근데 그 녹음기 안에는 지금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이 대장동 업자들의 대화, 뇌물 상납이나 유동규와 남욱 씨의 대화 이런 것들이 녹음 파일이 담겨 있었어요. 압수를 했는데 수사를 안 하고 정영학을 기소를 안 했습니다. 그게 강일민 검사예요. 강일민 검사고 그 이후에 지금 강백신 검사는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냐면 그렇다면 곽상도를 수사 무마로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죠. 곽상도에 대해서 추가 공소장에 보면 그 곽상도를 통해서 김만배와 곽상도를 통해서 남욱의 공소장 변경을 못하게 수사 무마 로비를 했고 그게 성공해서 나중에 남욱 변호사가 곽상도에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줬다. 본인이 쓴 공소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검사는 죄가 없다면 곽상도는 왜 기소합니까? 그리고 강일민 검사 같은 경우에도 강백신 검사 수사팀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조서 썼죠. 자기들이 다 조서 내고 2심도 마찬가지로 항소심 공판검사 고검검사가 공소장 변경하면 그건 형식적인 거죠. 형식적인 거죠. 그거는 기소한 검사 1심에서 기소와 공판을 동시에 담당한 강일민 검사의 뜻이고 여기서 제가 취재한 바로는 강일민 검사의 위에 부장검사가 있습니다. 그 부장검사에게 곽상도가 청탁을 했고 부장검사의 지시를 받고 공소장 변경이 안 됐고 결과적으로 수사 무마가 성공됐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정영학 녹음 파일을 수원지검에서 2015년에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대장동 사업자들은 그때 끝났습니다. 2015년 3월에 사업자로 선정이 됐는데 그 해 그냥 그 사업은 끝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 2011년 대검중수부, 2012년에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경기 분당경찰서, 그리고 2014년 경기지방경찰청 이렇게까지 4번의 수사 무마를 김만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 사실이 정영학 녹음 파일에 다 있었고 수원지검에 다 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도를 하니까 우리가 압수수색을 한 건 맞는데 녹음 파일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 말씀을 좀 추가로 예, 이따가 또 질의하시면 답변 주시고요. 나중에 답변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질의하실 때 또 받으시고요. 나중에 안 되면 다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이건태 의원님, 김승원 의원님, 예,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 시작하기 전에 이철수 증인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그때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이시고 조우영 씨의 사촌형으로 되어 있는데, 예, 네, 이철수 맞습니다. 증인께 묻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이 사건은 2023년도에 그 강백신 검사 팀이 그 뉴스타파 보도를 빌미로 해서 이게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면서 언론인과 여러 주변인들을 탄압하고 괴롭힌 사건인데요. 이철수 증인께서는 법정에서 증언을 하셨더라고요. 네, 2026년 3월달에 예,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조우영 씨가 말하기를 첫 번째 조사받고 난 다음에는 패닉 상태로 아마 증인에게 전화가 왔고 두 번째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로 커피만 마시고 그냥 나왔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사건이 이제 2010년, 11년 처음 터졌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조우영이가 조사받았을 때는 아마 정치자금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 예, 그러다가 이제 첫 번째 조사 때는 굉장히 강도가 셌던 걸로. 셌고, 예, 예. 그리고 조우영이가 이제 박영수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난 다음에 뭐 여러 다른 정언에서도 나온 것처럼 첫 번째 뭐 김만배 씨도 그런 얘기했고 남욱 씨도 그런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조우영이 본인이 자기가 조사 받으러 갔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조사 없이 그냥 커피만 마시고 나왔다.
그러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네, 예, 아주 뭐 추궁이 되는 조사 없이 그냥 나왔다는 거죠. 네, 네. 그 이후로 수사는 그냥 끝났다는 거고요. 예, 그 뒤로는 또 뭐 그 조호영이가 정치자금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때 어떤 얘기들이 첩보들이 많이 돌았냐면 부산저축은행 임원진들이 되게 광주일고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일이니까 이 로비를 캐면 뭔가 민주당 쪽에서 나올 것이다 인사들이. 그래서 캤는데 보니까 김두우라고 청와대 홍보수석 나왔지. 그다음에 이상득 이명박 당시 친형이 연루된 정황, 김윤옥 소망교회 사람들이 나와서 수사를 덮었다라고 하는 있습니까? 첫 번째 제가 이제 그런 정보를 알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있고 예, 그런 그러니까 정보를 알게 된 예, 이유는 정보를 알게 된 경위를 설명을 드리면요. 간결하게 좀 해주십시오. 네, 시간이 간결하게 그때 이제 부족해서요. 예. 저축은행 마지막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고위 주주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박연호, 김양, 그다음에 박영선 뭐 그 기타 주주들끼리 모여서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할 건가 그때 할 때 이제 박영선 씨가 그때 주주 2대 주주로 있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박영선 씨는 강주 분이고 그분이 또 민주당 계열 그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관심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때 김양이라이 회장으로 있었고 김양이가 로비한 대상은 영포 라인으로 저기 그 주주들 모인 자리에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수사가 시작되면서 사실 방금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정치자금 하면서 조사를 하면서 다들 민주당 쪽으로 뭔가 나올 걸로 여론도 그렇게 그때 당시 많이 그렇게 그 보도를 했었고 막상 결과가 이제 민주당 쪽으로 나온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영포 라인 쪽만 계속 나오니까 갑자기 수사 방향이 그 바뀌어졌다. 바뀌게 됐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알고 있는 첩보와 일치하네요. 네, 네. 예,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고요.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김우철, 봉지욱, 한상진 세 분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김우철 증인께서는 저쪽 저쪽 마이크로 이용하시고 두 분은 여기 마이크로 이용하시고요. 아니 마이크를 이용해 달라는데 왜 시간 좀 멈춰 주세요. 예. 예, 아직 세팅하고 있는데 왜? 네. 세팅하는 동안 마이크가 시간 났습니까?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 2022년 그 언론 보도는 2011년도에 윤석열이 검사로서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그 수사를 부실하게 했던 것을 정확하게 보도한 것인데 오히려 그에 대한 탄압은 여기 계신 세 분이 받았고 불법 압수수색부터 심하게 또 포렌식까지 엄청난 피해를 입으셨는데요. 한 분 한 분께서 좀 증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저희가 자료 화면을 준비한 것은 많습니다. 한번 띄워보실까요? 봉지욱 기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압수수색하지 말라고 사선을 그어서 기각을 시켜버렸는데 그 부분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과 다음 봉지욱과 조우영 씨가 통화를 한 게 없는데 4번이나 통화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위조한 것과 다음이요. 영장한 거를 다 돌려줬다라고 확인서를 써준 후에 같은 날 봉지욱 기자로부터 압수한 것을 다시 재압수하는 이런 만행도 저질렀고요. 한상진 청문회에 대해서 마찬가지의 그런 영장 범위에 포함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김우철 증인에 대해서 한 번만 자료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김우철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송영길 증인 정치인들을 빨리 줄여라 이런 내용으로 굉장한 압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분께서 국민 앞에 본인들이 당하셨던 불법 압수수색도 인권실 수사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저는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로 그 당시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나오는 김만배, 허재현, 신앙님,
그 조우영, 이철수 뭐 이런 분들을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내 핸드폰 압수수색해서 거기서 전화번호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조사 6번 받았는데 첫 번째 조사에서 그분들 전화번호도 없고 통화 내역도 전혀 없다는 걸 검사가 다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빨리 수사를 종결해야 되는데 2년간 6번이나 조사하고 아까 뭐 새벽 6시까지 그러는데 저도 10시에 가서 새벽 4시, 5시까지 6번이나 2년 동안 조사받았어요. 포렌식 하면 거의 몇십만 건 사진이나 파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소명을 다 해야 되고 통신내역조회 서영교 위원장님 뭐 통신내역조회 당했다고 그러는데 제 주변에 핸드폰에 있는 한 9천 명 그 사람들 통신내역조회 전부 다 해가지고 사돈의 8촌까지 전부 통신내역조회했어요. 내 저 동생 결혼식 때 내 처음 받는 처남 저 재수 씨 친정 오빠 그런 분들은 30년 동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 다 통신내역 조회해가지고 사돈 민주당이 있으니까 내 이렇게 피해 당한다고 전부 다 인간관계 이간질 시키고 초등학교 동기들 뭐 대학교 동기들 전부 다 통신내역 조회해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제가 저 2년 동안 저 국회 정책연구위원 2급으로 있었습니다. 그 제가 무슨 도주하고 그 한다고 출국정지 시켜가 집에 아파트에다가 딱지표 한 달이 멀다 하고 붙이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까 이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윤석열 정권에서 제가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은 누구 한 사람 미안하다 뭐 전화한 사람 있습니까? 검사가 형사상의 책임은 면하더라도 민사상 책임까지 면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제가 아까 뭐 국힘당 의원님들이 뭐 가족이 어떻고 그러는데 제 어머니 지금 90 앞두고 계신 분 침실까지 전부 다 압수수색 수사관 3명이 들어가가지고 조사하고 속옷도 다 뒤지고 서랍장까지 뒤지고 그래가 이게 무슨 민주공화국이에요 이게? 정말 저는 무슨 하소연 하려고 온 게 아니고요. 이런 제도 개선을 해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방지가 돼야 됩니다. 형사소송법도 개정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혐의 받아서 윤석열 정권에서 제가 무혐의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일이 초등학교, 중학교 동기들 찾아다니면서 저 무혐의 받았다 다 합니까? 언론이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쳐보세요. 조우영 씨 왔었지만은 조우영 씨 이런 분하고 저 통화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이철수 제보 현장에 제가 있은 걸로 해가 정치공작 기획했다고 지금도 유튜브 다 퍼나르고 있어요. 보수 언론에. 예. 네. 조금 전에 그 강백신 검사가 나와서 법과 원칙 이런 얘기 하시던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뉴스타파를 상대로 한 수사 전 과정이 저는 불법으로 점철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법원이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은 범위에 대해서도 저희 집에서 압수수색을 하면서 불법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노트북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법원이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노트북, 심지어는 저희 딸아이가 쓰는 노트북까지 다 분해해서 외장하드 물려서 다 열람했습니다. 이메일을 2,000건이 넘는 이메일을 다 열람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제대로 진행돼서 여기에 따른 처벌을 다 받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커피라는 프레임으로 수사 시작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보도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윤석열 씨가 커피 타줬다라는 보도를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매우 오랫동안 참았는데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전 법무장관 한동훈, 전 방통위원장 이진숙, 현재 국회의원 박종훈 세 분에 대해서 민형사상 소송을 지금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열심히 재판하고 열심히 소송해서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까 김승원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통화 녹취소 조작, 그게 이제 강백신 팀에서 저를 수사할 때 제가 이제 제 수사 기록을 보니까 앞서 이제 대장동 사건에서는 재창희 형을 실장님으로 둔갑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그걸 법정에서 제출을 했는데 제 사건에서는 지금 오늘 조우영 씨 나와 있지만 조우영 씨와 제가 통화한 사실이 없습니다.
2021년 10월 26일에 90분 동안 만난 적만 있어요. 근데 저와 조우영 씨가 통화를 4번 한 것처럼 녹취서를 조작을 해놨습니다. 통화 상대방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실수가 아니다. 왜 하필 강백신 팀에서 자꾸 이런 녹취서 조작이 나오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드시 이제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강일민 검사 나와 있는데 강일민 검사가 당시 강백신 밑에서 저희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을 제 휴대전화 3대를 집에서 이제 가져갔다가 4개월 후에 제 휴대전화를 돌려주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원래 휴대전화를 돌려줄 때는 제 휴대전화에 있는 전자정보 삭제 폐기 확인서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저희가 기자니까 그거라도 준 거지 일반인들한테는 그거 주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제 휴대전화를 돌려주고 당신 휴대전화 정보를 모두 다 지웠어라고 하면서 동시에 제 휴대전화 3대 중 1대에 대한 전체 전자정보를 압수해 갔습니다. 영장 없이 그걸 압수해 갖고 경향신문 이호상 기자에 대한 휴대전화 정보도 전체를 강일민 검사가 지휘해서 D넷에 올라갔어요. 강백신 팀에서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저는 또 오늘 여기 이창주 수사관,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관 나와 계신데 저희 집에 아침에 새벽 4시부터 기다렸대요. 아파트 복도에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딸아이 학교 데려다 주려고 나왔더니 8시 한 30분경에 저희 아파트 복도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한테 검찰 수사관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 아이를 그러면 일단 학교에 보내야 되니까 같이 가자.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부인한테 데려다 주라고 해요. 그래서 집을 문을 열고 현관문을 들어가서 부인한테 애를 좀 데려다 줘라.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말을 못하게 합니다.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영장이 있냐 그랬더니 영장이 없대요. 에? 압수수색 영장을 안 갖고 그 영장 와서 지금 영장을 갖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영장이 없이 저희 집 문을 개폐해서 못 닫게 강제로 잡고 결국에 저희 애는 걸어갔죠. 학교를 늦었겠죠. 제가 수사관과 신랑이 한 모든 모습을 저희 초등학교 6학년 딸이 다 지켜봤죠. 그리고 나서 들어와서 제 휴대전화를 밑에서 검사가 영장을 들고 오더라고요. 한 20분 후에. 그리고 그 영장을 저한테 주면서 제 휴대전화를 압수를 해갔는데 당시 제 휴대전화가 삼성 갤럭시 S22였습니다. 집문 방식으로 잠금 설정이 돼 있었고 근데 그 휴대전화를 본인이 임의로 열었어요. 어떻게 열었냐고 하니까 설명을 안 합니다. 근데 식탁 위에 보니까 실리콘 골무 같은 게 있어요. 이걸로 열었냐? 대답을 안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제 휴대전화를 압수하면 바로 봉인지에 넣어야 됩니다. 휴대전화가 오염되지 않게. 근데 제 휴대전화를 열어갖고 4시간가량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휴대전화 아이폰으로 찍어서 어딘가로 계속 보내고 전화를 하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오전 8시 50분경 제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제 휴대전화가 검찰의 압수수색 봉인지에 밀봉된 것은 오후 5시 반입니다. 8시간 동안 본인들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뉴스타파 그 단톡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열어보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하고 있고 나중에 제가 디지털 포렌식 하러 갔더니 휴대전화를 또 바로 포렌식을 안 해요. 포렌식 하다가 먹통될 수 있다고 캠코더로 제 휴대전화를 4시간을 촬영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한 수사인데 제 영장에 민주당에서 김병욱 의원이 저한테 뭐 자료를 줬다 그러고 제가 뭐 허재한 기자한테 자료를 줬다 그러고 지금 강백신 검사 뭐라고 합니까? 법원에서 영장 발부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장 발부 사유가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수사 결과 재판하고 있는데 뭐가 나옵니까? 저희의 범죄 사실이 나왔나요? 제가 민주당이나 이재명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게 나와요? 단 하나의 증거도 안 나왔어요. 예. 제가 또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들으세요. 예. 아니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예, 한 말씀만 좀. 이게 이제 정치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 요 사연이 뭐 여야의 정치적인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그런 여야 과정 속에서 이렇게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제가 좀 들어보세요. 예. 예. 저 국힘당 의원님. 예, 김우철 참고인.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참 미안하다고 사과도 드리고 싶어요. 예, 말씀해 보세요. 예, 국힘당 의원님
좀 들어보세요. 제가 10시에 가서 새벽 4시까지 조사받으면요, 검사가 이미 질문 답변지를 책처럼 다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 중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검사님한테 이 질문에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넘어가요. 그러면 조사가 다 끝나고 나서 새벽 한 4시나 5시 돼가지고 그 이제 인쇄를 해서 그걸 줍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 참석하에 그 조서를 다 보면 이재명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질문할 때는 이재명 물어서 내가 그거는 관계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알았다 해놓고는 왜 이 서류에는 다시 썼느냐, 이거 지워달라 이러면요, 이거 어디 등록돼서 절대 지울 수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이거 삭제 줄 긋고 지장 찍어라 이럽니다. 이런 거는 여야를 떠나서 우리가 이 선진화된 제도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고치라고 제가 오늘 지적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선거 끝나면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당직자들이 전부 다 검사한테 가 사전에 조사받고 당무 집행해야 됩니까? 저는 엄연히 민주당 당직자고 제가 대외적으로 윤석열 명예훼손한 사례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명예훼손했는 게 있으면 첫날 조사에서 이미 저는 유죄를 받았어야죠. 그런데 국힘당 그러면 당직자는 선거 끝나고 조사받습니까? 그래. 예. 네. 검사의 답변 기회를 좀 줄까요?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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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깐만요. 예, 김승원 의원님. 하동수 참고인 좀 나와주시겠어요? 기자님들 저쪽에 서주시고 하동수 참고인 쪽에 서주십시오. 마지막에 3분 말씀하실 시간 드릴 테니까 제 질의에는 단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자, 우선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은 이재명 대표를 타깃으로 한 정치적인 기획 사건이고 이 과정에서 비판 언론의 재갈 물리는 보복 수사 감행했다는 것이고요. 위법적인 수사 기소 과정이 아까 참고인들 진술로 만천하에 지금 드러났습니다. 자, 우선 아까 그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당시 참고인들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거든요. 이거 두 참고인 동일합니다. 검사의 압수수색 신청 항목은 가부터 사까지 7개인데 이거 다 6개 삭선 처리 다 되고 겨우 1개 살아남았어요. 아니 무슨 명예훼손 사건에 이런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자, 그런데 한상진 참고인, 이 허용 범위도 넘어서서 이 1개 허용 범위도 넘어서서 수색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법한 수색 상황 촬영한 영상 증거도 가지고 계시죠? 저희 집에서 진행된 압수수색 전 장면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류 취재 수첩 이거 대상 아닌데 이것도 수색당했습니까? 네, 명백하게 수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제가 당시 저희 집을 압수수색했었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건훈 검사에게 저희 집에 있는 서류나 문건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항의했는데도 물어보니까 했다는 거죠? 노트북에서 출력한 걸로 판단되는 서류는 압수수색할 수 있다라는 예. 식으로 답변했었던 기억이 네네. 자, 봉지욱 참고인도 이 본건과 무관한 전자정보 마구잡이로 압수수색 당했다는 거죠? 짧게. 네. 그러시죠? 네, 자, 검찰에 부여된 강제 수사권은 국민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한도에서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마구잡이로 영장 범위 넘어서서 집행하는 거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설자 옳지 모두 다 위반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취득한 증거들 모두 위법수집 증거로 배제되어야 하는 게 맞고요. 자, 다음으로 최초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 심각하게 위반해서 판사 지적으로 지금 3번이나 변경이 됐어요. 판사가 공판다시 한만들 이거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죽 검사들이 말을 안 들으면 판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 공소사실 요지는 과거의 것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기자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냐.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재판부 지휘 안 따른다고요. 맞죠? 네, 법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공판정에서 지금 정치적인 선동얘기 한 거고요. 명백히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입니다. 자, 그다음
그 검찰 수사 보고서 보세요. 제목도 본문에도 모두 다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 이게 한상진 문자 메시지 발견되었다는 식으로 적고 있어요. 이 한 건 했습니다. 이 말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당사자가 포렌식한 그 결과에도 없었죠? 제가 저 얘기를 듣고 실제로 제 휴대폰에 저런 게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했고 제가 압수수색당했었던 휴대폰을 그대로 제가 포렌식을 했고 없다는 걸 확인해서 관련된 서류는 곧 제가 민형사 고소에 활용할 생각입니다. 예, 육성으로 하십시오. 자, 이 오른쪽이 실전 문제 메시지. 자,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 없습니다. 만약에 이 메시지 정말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게 확정된다면 이 수사 보고서 명백하게 허위 공문서 작성된 행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하동수 참고인 아까 역시 통계 사건에서 증거 조작에 대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주택 시장 동향에 대해서 질문한 걸 감사원이 앞뒤말 다 잘라내고 이거 통계 조작 지시로 중박했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원이 현재 재심 청구했다고도 하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참고인부터 감사원이 지금까지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 게 있는지 또 증거 조작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뒤에 우리 기자 참고인들 한 말씀씩 추가로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원은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국토부에 어떤 일반적인 업무상 질문이나 전화, 카톡이 있는 주는 다 통계 조작으로 둔갑시킵니다. 심지어 그 주의 변동률이 아무런 변화도 수정도 없었던 주도 말씀입니다. 근데 그거를 감사원은 저한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시간차 조작 지시라고. 조작 지시를 해도 그 주는 안 듣다가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도 들을 수 있으니 시간차 조작 지시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말을 하답니다. 대표적인 게 2020년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11월 19일 날 전세 공급 확대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대책은 11월 3일 날 대통령께서 아침 티타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전세 대책 만들어라는 지시를 하셔서 보름 만에 만드는 대책입니다. 그 대통령 지시를 하시기 전에 제가 바로 전날 수석으로부터 다음날 대통령께 전세 동향 보고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날 국토부에 전세 동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걸 조작 지시로 둔갑시킵니다. 그런데 그 주는 변동률이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변동률이 수정된 게 청와대의 지시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는 119 대책 바로 직전 주입니다. 세상에 대책이 발표되는 예정되어 있는 그 전주의 변동률을 낮추는 그런 어리석은 조작 지시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대책 효과를 과장하기 위해서 낮춘다 해도 어불성설인데 대책 발표 전주에 변동을 낮추는 조작 지시를 청와대가 했답니다. 그게 감사원 수사조청서에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계속해서 7,800원 혈세를 징수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꿀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왜 대장동 이 사건을 부산저축은행 2011년부터 봐야 되냐라고 하면요. 당시에 대검 중수부가 똑바로 수사를 안 해가지고요. 대장동을 아예 수사를 안 해서 2023년 기준 대장동 미회수금, 대출금 미회수된 것과 이자가 합치면 2,731억 원이고 조우영 씨가 차명으로 운영하던 부산저축은행 SPC 벨리타우스는 2023년 기준 941억 원입니다. 두 개 합쳐서 3,672억 원이고요. 또 다른 더 뮤지엄 양지라는 차명회사까지 하면은 5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세 개 회사가 5천억 원이고요. 당시에 공적 자금이 27조가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대검 중수부 윤석열 주임검사는 대출금 회수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정치인들 잡아넣고 언론 브리핑하고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왜 언론 보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2021년 11월 3일에 동아일보가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임을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남욱과 정영학에게 얘기했다는 발언이 정영학 녹취록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2022년 3월 9일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진 건 저 딱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저 보도. 저 보도에 출처가 없어요.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화면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출처가 없고 정영학 녹취록 제가 1325쪽 전면 공개했죠. 저에게 없습니다. 근데 저걸로 인해서 대장동 주범은 이재명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언론이 이재명을 윤석열로 주범을 바꾼 겁니까? 제가 보기엔 저 동아일보가 주범을 이재명으로 만든 건데요.
대장동하고 조폭 연루설 때문에 그때 그 대선을 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당시 대선 선거를 뒤집은 거는 언론도 공범이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 정원 유착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명백하게 사실이 드러난 만큼 대장동 그분 보도를 추종한 언론사들이 추후 보도를 하거나 정정 보도, 사과 보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차선진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건 공소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3번 변경됐습니다. 그것도 재판장이 요구해서 변경했습니다. 검사들은 한마디 반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걸레 같은 공소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공소장을 가지고 저희를 기소로 붙였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 아닌 걸로 느껴졌습니다. 과거에 군사독재는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서 언론인들을 탄압했습니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요. 근데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 벌어진 일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언론을 수단으로 씁니다. 훨씬 죄질이 불량합니다. 좀 전에 한 건 했습니다. 문자 관련돼서 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런 문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유튜브 채널 등을 나가서 그리고 저희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없다 계속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인권의 대변자를 자청하고 공익의 수호자를 자청하는 검찰이라면 한 번쯤은 저한테 문의를 했었어야 됩니다. 실제로 없는지. 본인들의 수사가 완벽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 한 번도 저한테 물어본 적이 없이 느닷없이 저런 수사보고서를 만듭니다. 저 수사보고서를 만들어서 저런 문자가 없다는 저의 주장이 허위니까 양형에 참고해달라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우 죄질이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강백신 검사가 여기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칙대로 수사를 했고 지금 저희에 대한 수사 결과가 마치 나온 것처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중에 누군가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강백신 검사와 이건웅 검사에게 질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위증 관련된 선서를 한 상태에서 한 건 했습니다. 저 문자 그리고 네. 저희 집에 대한 불법적인 압수수색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이 자리에서도 네.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질문을 꼭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사실 그 PPT는 아까 이주 의원이 질의하실 때 했던 그 PPT 이주 의원이 아까 질의할 때 띄운 PPT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하시죠. 곽규택 의원이 아니 잠깐만요. 아니 조금 전에 그 PPT는 이주 의원님이 아까 질의하시면서 띄운 PPT예요. 그렇죠? 자, 다음 곽규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잠깐 이렇게 하시죠. 곽규택 의원님도 질의가 끝나고 조금 더 연장을 함께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못.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저기 다 다 진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3분 하면 안타깝지만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곽규택 의원님, 예, 더 하세요. 네, 그런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똑같이. 아까 의원님들 분명히 추가 질의 마이크 끄는 상태에서도 많은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와서 이렇게 네, 네, 네. 마이크를 빨리 넣어주세요. 이러면 안 되지. 마이크가 왜 안 들어올까요? 훼손하지 마시고. 먼저 강백신 증인 잠깐 나와주시죠. 아까 저 한삼진 기자가 꼭 물어달라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 건 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이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거는 이제 아마 압수수색 현장에서 개별적으로 벌어진 일이어서 제가 사후적으로 뭐 보고받은 바에 아니 수사 보고서 보고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수사 보고서 제목이더만요.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 경위가 그 포렌식 수사관이
포렌직을 하다가 뭐 그런 내용의 문자를 발견했고 그래서 검사에게 보고를 했고 검사가 가서 그걸 압수를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한상진 피의자하고 변호인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사생활 부분인데 압수를 하냐 이렇게 아니 얘기를 그 해서 절차가 아니라 그 한상진 기자 문자 메시지 내용이 없는 한 건 했습니다가 거기에 제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묻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드립니다. 수사관과 검사는 그런 내용을 확인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그 뒤에 피신은 압수를 이의 제기를 해서 압수를 못하고 다만 나중에 피신 때 물어보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니, 됐습니다. 피신 조사를 하면서 너무 물어봤는데 그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한상진 피의자가 아무런 얘기를 안 했다고 됐습니다. 저희가 그뭐 보고를 받았습니다.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에 대해서 뭐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예, 시간 멈춰 주시고요. 봉지욱 참고인 좀 나와 주십시오. 명백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사안 가지고 참. 예, 봉지욱 참고인 아까 전에 그 강일민 정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주장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네, 뭐 그 포렌식 이후에 다시 압수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그 압수 목록 그 교부는요. 제가 2023년 9월 24일 압수수색 당했을 때 당일에 교부를 받았고요. 이후에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이미지를 떴는데 휴대폰 3대 중에 한 대에 대해서는 나중에 휴대전화를 돌려줄 때 저한테 교부서를 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또 다시 압수하면서 영장 없이 압수를 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제 본인은 그게 아니라고 저한테 이제 계속 설명을 하시니까 나중에 좀 다퉈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압수할 때 새로운 압수 영장 제시가 없었다는 거죠? 없었죠. 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유병호, 김숙동, 손종국 저쪽으로 세 분 좀 다 나와 주십시오. 감사원법에 의하면 그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 인정되면은 고발하는 거죠. 고발 규정만 있죠. 법에는 수사 의뢰 규정이 없죠. 고발해야 한다는 감사원법에 있고요. 규칙 이하에 다만 증거 인멸이나 뭐 도주 우려 있는 경우에 수사 의뢰할 수 있다고 있죠. 자, 그 감사 종결일이 2023년 3월 30일이고 수사 요청일이 2023년 9월 13일이에요. 6개월이나 간격이 있습니다. 이 단서의 수사 의뢰에 해당 요건이 안 된다고 보는데 입장이 어떻게 되십니까? 다시 6개월이나 감사가 종결된 게 3월이고 3월 말이고 수사 의뢰가 9월 10일 13일이에요. 그거는 통상적입니다. 그게 통상적이라고 저 정상훈 사무총장님 이게 통상적입니까? 뭐나 잠깐 계세요. 예. 수사 의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감사위원회 의결을 표할 수 있는 수사 의뢰 이게 통상적입니까? 6개월이나 간격이 있는 게 이게 통상적인 거예요?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사안이 복잡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고발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 의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위원회를 올려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감사 원법에는 고발만 돼 있고 네네. 규칙에 내려오면 수사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는 요건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이 저 공무원들 국토부 공무원들하고 그 부동산 공기업 임원들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휴대폰 다 포렌식 해가지고 다 증거 이게 확보가 되고 이게 그 도주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이건 난이도 높고 감사 저항이 됐습니다. 심해가지고 3월달에 다 끝났는데 뭘 그래요? 됐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저 윤성은 차관 그 윤성은 정인 예, 아까 전에 그 저 이번 감사 관련해서 미처 아까 전에 하지 못한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 아래서부터 이 강압적으로 해서 하나하나 짜 맞추어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저는 국토교통행정을 제가 33년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장에서 제가 본 거는 새벽 4시까지 감사를 받은 부동산 직원이 감사원 명동사무소 주변에 있는 모텔에서 자고 또 아침 9시 반에 나가서 감사를 받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런 감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뭐냐면 카톡을 편집을 하는 거고 다음에 검사도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유리한 증거는 보여주지도 않아요. 감추고 언니가 은폐하고 그래서 보다 못한 재판장님께서 왜 그거 안 내냐 직접 가서 보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차관이 된 다음에 저는 제가 단체 카카오톡을 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것을 제가 보고받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보여줘요.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전부 다 숨깁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저 2건 정도만 이게 드러난 거고, 제가 저 차관 재직 당시에는 모든 것들은 다 감추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만 따가지고 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면을 좀 감안을 하셔서 저는 우리 저 국정조사 특위에서 특히나 감사원과 검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꼭 한번 살펴보시기를 간곡히 제가 저 부탁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잠깐 멈춰 주시고요. 봉지욱, 조우영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잠깐만요. 예, 녹취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봉지욱 참고인께서 나는 조우영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조우영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쪽으로. 근데 2021년 10월 27일 날 검찰의 녹취록에 의하면 조용히 좀 해주세요. 나 의원님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 나 의원님 조용히 좀 해주세요. 질의 중이잖아요. 시간 좀 다시 넣어주세요. 시간 다시 넣어주세요. 자, 아까 봉지욱 장관님께서 나는 조우용과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검찰의 녹취록을 보면 21년 10월 27일 날 봉지욱, 조우영 간에 53분 10초 또 3분 37초 통화한 걸로 돼 있거든요. 자, 우리 봉지욱 장관님께서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오래전 일이라서. 봉지욱 장관님은 분명히 통화한 적은 없습니까? 통화한 적이 없고요. 제가 녹취서 내용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자, 우리 조우영 증인. 예, 문자를 받은 기억은 있는데 통화에 대해서는 불확실합니다. 통화한 적 기억이 없다 이거죠? 헷갈린다는 겁니다. 있는지 없는지. 혹시 이 녹취록 내용을 보셨어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자, 저 녹취록에서요. 예. 저를 지칭하는 말이 나옵니다. 예. 팀장님. 제가 저 때 팀장이었거든요. 팀장님하고 저를 지칭하는 얘기가 나와서 다른 사람하고 통화한 것을 녹취록 4개를 제가 통화한 걸로 조작을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백신 증인 나와 보세요. 어떻게 된 거죠? 저거는 이제 녹취록 저도 처음 보는 거여서 제가 이제 그 공판 검사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저게 아마 작성이 봉지욱 기자로 돼 있는 게 초기에 작성된 녹취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로는 저게 이제 봉지욱 기자님이 아니고 그 아래 있던 라정주 기자하고 통화한 걸 아마 속기 작성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고 법정에서 이미 그건 확인돼서 오류가 시정된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잠깐만. 아니 근데 저 말도 거짓말인 게요. 제 재판이잖아요. 제 재판에서 녹취록이 현출된 적이 없어요. 오늘 검사들이 너무 거짓말해서 제가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봉지욱 참고인 재판에서 이 녹취록이 현출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제가 증인 신문을 받지도 않았는데 저 녹취록이 왜 나옵니까? 녹취의 당사자들이 나오지도 않았고 조우영 증인 할 때도 저 녹취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 이 그러니까 우리 강백신 증인 말은 봉지욱, 조우영 간의 녹취는 잘못됐다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라정주 조우영 녹취로 제가 들어보세요. 전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속기사가 2명이 등장해요. 한 명은 박땡땡, 한 명은 문땡땡인데 어떻게 속기사가 다른데 2명의 속기사가 똑같은 오류, 봉지욱이라는 통하지도 않는 대상자를 똑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죠? 그런 구체적 경위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구체적 경위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속기사들은 들리는 대로 목소리를 그냥 봉지욱이라고 썼겠죠. 이 사람이 봉지욱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속기사 2사람한테 누가 이 목소리를 봉지욱이라고 그 속기사한테 입력해 줬느냐 이게 문제인데 결국 그 입력은 수사관 아니면 검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안 그렇습니까, 봉지욱 장관님? 일단
저게 왜 그러냐면요. 저 안에서 이제 그 라정주 PD가 조우영 씨랑 통화를 하면서 윤석열이 만난 적 없죠? 그러니까 만난 적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묻고 들었는데 그 반론을 반영을 안 한 것처럼 검찰이 공소 사실을 지금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어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조우영 씨한테 윤석열 만난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없는데 검찰이 지금 다른 사람이랑 통화한 그 내용을 갖다가 붙여서 제가 물어보고 들었는데 빼버린 것처럼. 대장동 사건에서도 이 속기록 가지고 장난을 쳤는데 지금 언론인 사건에서도 속기록 가지고 장난친 게 발견된 거예요. 강백신 직일에 저 수사팀장 강백신 직일의 수사팀에서 속기록 장난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예, 더 얘기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강백신 검사가 오늘 몇 가지 또 거짓말을 계속하던데 적고 짧게 있었습니다. 해주십시오. 예. 일단은 지금 이강길 증인이 오늘 여기 국정조사 현장에서 말한 것은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2011년에 대검 중수부가 조우영 씨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건데 지금 이거를 저희 법정 뉴스타파 재판 법정에서 지금 3차례 나와서 똑같은 증언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거는 검사가 물은 게 아니고 피고인 측 변호인이 물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닙니다. 검사가 물었는데 이강길 씨가 그렇게 대답했고 변호인이 물었을 때도 똑같이 대답했고 한 번 더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훨씬 더 구체적으로 재판장이 물었을 때도 똑같이 답변을 했고요. 심지어 검찰 조사 때는 그럼 왜 이런 답변을 못했을까 봤더니 이강길 씨를 검찰 강백신 팀 수사관이 미행을 했답니다. 차량으로. 미행을 해가지고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해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임의 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가져갔대요. 그 증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과 나눴던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다 캡처해서 보내라고. 본인이 지금 다른 사건으로 아마 수사를 받고 있었을 때 같은데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이 조우영 씨 천화동인 욕구 실소유자인 거는 2011년 11월부터 검찰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기소를 안 했습니다. 수사를 3년 동안 했어요. 강백신 검사는 왜 이거 기소 안 하는 겁니까?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 국민의힘에서 가장 계속 틀고 있는 그 유동규와 남욱의 녹취록 관련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녹음을 2023년 4월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2달 전인 2023년 2월 21일에 유동규 씨가 서울중앙지검 김영석 검사 방에 가서 뉴스타파 보도를 제시를 받아요. 제시를 받는데 당시에 유동규는 뉴스타파 보도 경위에서 나는 전혀 몰라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2달 전에 전혀 모르던 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남욱 변호사가 검사한테 들은 얘기, 훈련받은 얘기라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 다음입니다. 신동욱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